열등감이 전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오만방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등감이 전혀 없는 사람은 재수가 없어요. 열등감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성장 마인드 생각을 높이는 가장 큰 방법은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정성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 한 3년 전에 영상 촬영하고 네, 오랜만에 또 다시 만났네요. 구독자 여러분들, 고해남 구독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정성훈 작가입니다. 근데 지식인사에 대해서 난리 나셨던데요? 뭐가 난리 나요? 50만 조회수. 지식인사에도 히렌 채널이 난리가 났죠. 거기는 124만. 저희도 한번 터뜨려주세요. 네, 네, 열심히 해봐야죠 뭐. 지금 SNS가 너무 발달했잖아요. 네. 비교하기가 너무 쉬워졌잖아요. 돈 잘 버는 사람 너무 많은 거 같고, 코인 잘 되는 사람 너무 많은 거 같고, 네. 나보다 다 잘 사는 거 같고, 네.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비교를 안 할 수 있을까요? 비교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혼자 살지 않으니까 비교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조금 근본적인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비교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서로 비교하게 되느냐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비교의식하고 굉장히 붙어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거든요. 열등감이 뭐냐면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서 난 저렇지 못하구나로 오는 그 감정인데, 사람의 열등감이 보통 보편적으로 가장 먼저 처음으로 느껴지는 시기가 대략 언제인지 아세요? 청소년 시기? 중고등학교? 본인은 어떤 것 같아요? 갓난 아기 때부터 누군가 자기를 막 비교하면서 살지는 않으니까 네.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 나와 나를 비교하면서 그런 어떤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느꼈던 본인은 첫 시기가 언제인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되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좀 느껴온 건데, 저는 이제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심리학이라는 거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주로 다루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너무 다양하니까 특수한 사람들을 다 잡아낼 수는 없는 거고, 네. 보편적인 사람들 10명 중에 7, 8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통 이야기하는 건데,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비교하면서 처음 열등감을 느끼는 시기를 보통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봐요. 와.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쟤는 예쁜데 예쁘다. 공부도 잘해. 남자애들은 야 쟤는 되게 잘생겼는데 공부도 잘하는데 운동도 잘해. 막 이런. 맞아요. 그러면 그때 나이 이제 5, 6학년 중1, 중2 이때부터 누군가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최초의 경험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물어볼 게, 그럼 이 비교의식, 비교하면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게 나쁜 거냐? 이걸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열등감,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잖아요. 열등감은 나쁜 건가요? 자연스러운 현상 같은데, 사람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열등감이 전혀 없어요. 너무 부유하고 그런 다 해주는 집에서 자라면 그런 게 좀 없을 수 있잖아요. 네. 네, 타고난 것도 뛰어난데. 근데 사람이 열등감이 전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오만방자한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전혀 없는 사람. 그래서 열등감이 전혀 없는 사람은 재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재수 없는 사람도 생각해봐요. 열등감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내가 다 잘난 건 아니구나. 내가 좀 못하는 것도 있구나. 네. 근데 중요한 건 열등감의 양이에요. 양. 비교를 통해서 오는 열등감은 필요한 건데 이게 많으면 되지 않아요. 에릭 에릭슨이라는 천재적인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비율의 문제인데, 열등감이 0, 10%보다 6대4, 7대3 정도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봤어요. 이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쵸. 열등감보다 그렇지 않은, 내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나도 성장할 수 있어. 나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이런 마음,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마음이 열등감보다 조금만 더 크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크면. 그래서 양 조절이 내가 열심히 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마음이 조금만 더 크고, 그거보다 열등감이 적기만 하다면 6대4 정도만 유지가 돼도 이 사람은 굉장히 성장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현대인들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이 열등감이 5대5가 돼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열심히 하면 변화될 수 있어, 난 성장할 수 있어, 이런 마음과 열등감 5. 왜냐면 부정적인 게 힘이 좀 더 세기 때문에 6대4 정도. 7대4면 좋겠지만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6대4만 돼도 훌륭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교의식이 문제가 되는 건 열등감이 6, 7, 8로 올라가고 뭔가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변할 수 있어가 이제 3, 4로 넘어가는 게 문제잖아요. 이 힘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맞아, 궁금해. 그거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등감은 적절할 필요는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와,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내 스스로 좀
작은 성취를 만들어 나가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우선은 열등감을 요즘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게 SNS잖아요. 맞아요. SNS. SNS가 뭐냐면 인스타를 예를 들면 사람은 이제 인스타그램에 자기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제일 좋은 모습. 최상의 모습. 그러니까 호텔 가서 자주 안 먹는데 어쩌다 한번 호텔에 가서 먹을 때 딱 그거 올리는 거. 그 여행도 뭐 우리가 뭐 너무 자주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여행 갔을 때. 그리고 자기 우울할 때, 뭐 찌질할 때 안 올려요. 굉장히 최상의 모습. 명품도 가끔씩 너무 돈이 많아서 맨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가끔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딱 올리고. 그러니까 인스타는 그 사람의 최상의 모습만 올리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최상의 모습만 올리죠. 그러니까 그걸 보다 보면 기본적으로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나만 못 나가는 것 같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일어나요. 그럼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등감의 크기가 열심히 하면 변화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보다 커지지 않게 만드느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심리학 이론 하나를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죠. 네.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그 이론이 이제 이 열등감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이론이에요. 캐롤 드웨기라는 교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자기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궁금해하고 그걸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을 주고 이렇게 설문에 답하면 어떤 쪽인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능력은 노력하면 변화될 수 있어. 뭐 대단한 마음 아닌 것 같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많은 표본들이 쌓이고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자기 능력에 대해서 내 능력은 변화되는 거고 내가 노력하면 이 능력은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실제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설문은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하거든요. 뭐 사람들 앞에서 너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 라고 하면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자기를 좀 포장하는 게 사람들마다 있으니까 내 능력은 노력하는 만큼 성장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40% 나왔고요. 나머지 60%지 20%는 잘 모르겠다 나왔고 나머지 40%가 내 능력이 고정돼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왜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을 봐야 알아요.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고정돼 있는 특성들은 사실 살면서 좀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아니면 뭐 부모님이 좀 그런 성향이었던가. 근데 중요한 건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안 해요. 나를 잘 포장하려고 하고 내 인생이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능력도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잘난 모습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인스타에 최상의 모습들을 어떻게든 많이 보여줘서 내가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인정받으려고 교육 같은 것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게 그런 걸 받을 때 내가 부족하니까 계속 이런 걸 받는 거야. 그러니까 좀 싫죠. 그리고 이제 고정돼 있는 사람들은 실패하면 자기가 무능력하다고 해서 그래요. 성장 마인드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우는 걸 좋아하는 게 그거 내가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너무 좋아요. 네, 성장 마인드셋인 거죠. 그리고 실패하면 거기서 배웠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열등감의 크기를 작게 만들고 내가 노력하면 변할 수 있어. 이게 성장 마인드 생각을 높이는 가장 큰 방법은 의식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의식적인 훈련은 뭐냐면 생각을 자주 해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충분히 노력하는 만큼 변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게 작은 성취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취감이 성장 마인드셋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통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큰 성취를 이루려고 해서 그래서 되게 작은 성취의 목표를 둬야 돼요. 예를 들면 운동을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겠다 하면 실패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5분 걷기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5분 걷기는 좀 할만하거든요. 네, 맞아. 네, 그래서 5분 걷기를 반복적으로 하다가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책을 보는 걸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 책이 자기계발서가 아니에요. 심리학 책입니다. 왜냐면 제가 박사과정 때 다뤘던 논문들이 그 책에 거의 다 정리돼서 나온 걸 보고 놀랬거든요. 습관에 관련된 논문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들을 하되 이제 그 책의 핵심들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해서 그걸 습관화시키고 나서 습관화되면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취감을 주고 하나의 습관이 생기고 나면 또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으면 그 습관 뒤에 붙여버리면 돼요. 저한테 붙어있는 습관이 성경 읽기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기 뒤에다가 제가 맨날 실패하는 영어 공부를 붙여버렸어요. 네, 그랬더니 굉장히 끊기지 않고 지속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작은 성취를 습관화시키는 훈련들을 하면서 좀 성장 마인드셋을 높이는 게 열등감을 줄이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그러니까 비교는 안 할 수 없고. 받아들여야 되네. 네, 비교는 안 할 수 없고 중요한 건 비교로 오는 그 열등감의 크기를 적당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편 바로 갈게요. 지금 빨리 시간 없어.